나는 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할까? 꼰대가 되고 싶지 않은데 입에서 자꾸 나옵니다. 식탁에서 생긴 일.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오랜만에 자녀가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직장은 어떠냐? 그러다가 자녀가 말했습니다. 요즘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일은 많은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일했는데.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녀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대화가 거기서 끊겼어요. 아버지는 그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또 그랬나? 나쁜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내라고, 버틸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자꾸 이런 상황이 되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꼰대라는 말이 무섭습니다. 꼰대. 요즘 이 단어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자기 경험만 옳다고 주장하고 상대방 말은 듣지 않고 옛날 이야기만 늘어놓는 사람. 대략 그런 이미지죠. 그런데 이 단어가 무서운 건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 스스로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꼰대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나는 꼰대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들 진심으로 좋은 말을 하려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꼰대 소리 듣기 싫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반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걱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조심하겠다고 마음먹어도 자기도 모르게 나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 때는이 나오고, 요즘 젊은이들 얘기가 나오면 나 때는이 나오고, 누군가 어렵다고 하면 그게 뭐가 힘드냐는 말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상대방 표정이 굳는 걸 보면 민망해집니다. 또 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다음번엔 또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의지가 약한 걸까요? 아니면 진짜 꼰대가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알면 조금 덜 자책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진짜 이유. 나이 들수록 옛날 이야기가 많아지는 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래 살면 그만큼 경험이 쌓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버텨낸 기억, 힘든 상황을 헤쳐나간 경험, 실패하고 다시 일어선 시간들. 그게 60년, 70년치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 경험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내면서 몸으로 배운 지혜입니다. 책에서 읽은 게 아니라 직접 겪으면서 얻은 것들이에요. 그러니 누군가 힘들다고 할 때 그 경험을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때 이렇게 했더니 됐다. 그러니 너도 할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제는 내용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방식이에요. 상대방이 아직 감정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경험담이 나오면 위로가 아니라 비교로 들립니다. 내 힘듦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힘듦은 별것 아니라는 말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연결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와의 대화가 점점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는 바쁘고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고 관심사가 달라요. 그 거리감 속에서 옛날 이야기는 내가 꺼낼 수 있는 가장 친숙한 소재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자녀와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 건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닙니다. 함께하고 싶고 도움이 되고 싶고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그 방식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전달 방식이 조금 어긋난 것뿐입니다.
이야기 속으로 김 씨의 우리 때는.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김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2살인데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아들은 평소에 말이 많지 않은 편이에요. 집에 와도 핸드폰을 보거나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녁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요즘 회사 그만두고 싶어. 김 씨는 순간 놀랐습니다. 말이 없는 아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낸 것도 놀라웠고, 내용도 예상 밖이었어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일은 많은데 월급은 안 오르고, 위에서는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지쳐서. 김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해줘야 하지? 위로를 해줘야 하는데, 힘내라고 해줘야 하는데.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은 이거였어요. 야, 우리 때는 취직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었어. 들어간 것만 해도 어딘데. 요즘 젊은 애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려고 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밥을 몇 숟갈 더 먹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김 씨는 혼자 남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뭘 잘못했는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왜 그 말을 했을까? 아들을 무시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싶었어요.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도 버텨봐라. 나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들한테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던 거죠. 김 씨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아들 방 앞에 몇 번 서봤어요. 노크하려다가 그냥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아들이 거실에 나와 있을 때 김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던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저번에 회사 힘들다고 했을 때 아빠가 엉뚱한 말 했지. 미안하다. 아들이 잠깐 김 씨를 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들이 가끔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어요. 오늘 밤 뭐해요? 아빠 이거 봤어요. 별것 아닌 말들인데 김 씨한테는 그게 굉장히 컸습니다. 자녀는 왜 그 말이 듣기 싫을까? 자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녀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말을 꺼내기까지 용기가 필요했을 수 있어요. 부모한테 힘들다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자녀들도 많거든요.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약해 보이기 싫어서, 말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것 같아서. 그 마음을 눌러가면서 꺼낸 말인데 돌아오는 게 우리 때는 이면 어떨까요? 자녀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네 힘듦은 별것 아니다. 나는 더 힘들었다. 그러니까 그만 힘들어해라. 부모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 걸 자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그런데 감정은 논리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힘들다고 했는데 내 힘듦이 인정받지 못한 느낌. 그게 먼저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대 차이의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온 시대와 자녀 세대가 살아가는 시대는 다릅니다. 어렵고 힘든 건 똑같지만 그 어려움의 종류가 달라요. 부모 세대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컸다면 지금 젊은 세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좌절감이 큽니다. 방향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에요. 그러니 우리 때는 더 힘들었다는 말이 자녀 입장에서는 내 힘듦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들릴 수 있어요.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위로하려 했고 자녀는 비교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간극이 식탁을 조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간극은 좁힐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그 말 대신 이 말은 어떨까? 해결책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면 바로 경험담이 나온다.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세요. 자녀가 힘들다고 말한다. 그러면 먼저 공감을 한다. 경험담은 그 다음이다. 공감이 먼저라는 거예요. 공감이란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상황이면 지칠만도 하지. 말해줘서 고맙다. 이 말들이 짧아 보여도 자녀한테는 굉장히 크게 들립니다. 내 말을 들어줬다. 내 감정을 인정해줬다는 느낌이 먼저 오거든요. 그 다음에 경험담을 꺼내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이 먼저 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비교가 아니라 위로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빠도 그런 시간이 있었구나. 그때 어떻게 했지? 하고 귀를 열게 됩니다. 순서 하나가 대화의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경험담을 꺼내기 전에 이런 말을 한번 붙여보세요. 아빠 얘기해도 돼? 이 한마디가 있으면 자녀는 선택권을 갖습니다. 들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같은 내용도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물론 매번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딱 한 번만 다르게 해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의 진짜 가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살아온 시간이 담긴 이야기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60년, 70년을 살면서 겪은 것들, 버텨낸 것들, 배운 것들, 그건 어디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어떤 건지, 불확실한 시대를 맨몸으로 버티는 게 어떤 건지, 실패하고 또 일어서는 게 어떤 건지, 그걸 몸으로 아는 세대가 바로 지금 60대, 70대 분들이에요. 그 경험이 제대로 전달될 때, 그건 잔소리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됩니다. 문제는 강요될 때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준비가 안 된 타이밍에, 비교의 방식으로 전달될 때, 그게 꼰대 소리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상대가 듣고 싶을 때, 공감이 먼저 온 다음에, 나눔의 방식으로 꺼낼 때, 그 이야기는 자녀한테 오래 남습니다. 나중에 자녀가 힘든 순간에 문득 떠올릴 수 있어요. 아빠가 그런 시절을 버텼다고 했는데, 그 기억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옛날 이야기를 아예 안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언제, 어떻게 꺼내느냐를 조금만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때는 이라는 말의 속뜻. 오늘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왜 자꾸 옛날 이야기가 나오는지, 자녀는 왜 그 말이 불편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경험이 위로로 전달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때는 이라는 말 안에는 사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도 그런 시간을 버텨냈다. 그러니 너도 버틸 수 있다. 나는 네 편이다. 그 응원이 상대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달 방식이 조금 어긋났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와 대화할 기회가 생긴다면 딱 한 번만 순서를 바꿔보세요. 경험담보다 공감 한마디가 먼저입니다. 그래, 많이 힘들겠다. 그 짧은 한마디가 식탁의 온도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세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